요세미티 국립공원의 광활함 속에서 수년간 야생을 지켜본 베테랑 산림 경비대원 조는 어느 날 아침 평소와 다른 코요테 무리의 울음소리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늦은 봄이었지만 이른 아침 공기는 쌀쌀했고 그의 숨결은 하얀 입김이 되어 흩어졌습니다. 수년간 공원을 관리하며 단련된 직감으로 조는 무언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관광객들은 이미 코요테들이 대담하게 캠프장 주변을 어슬렁거린다고 불만을 제기했고 조는 그저 야생동물들이 사람 음식에 익숙해졌기 때문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 코요테들의 울음소리는 왠지 모르게 다급하고 애처롭게 들렸습니다. 마치 도움을 요청하는 듯 했습니다. 그는 서둘러 옷을 챙겨 입고 오래된 엽총을 챙겨 밖으로 나섰습니다. 밀러, 로버츠, 조는 무전기를 통해 젊은 보안관보 2명을 호출했습니다. 코요테들이 이상해. 아무래도 도움이 필요한 것 같아. 레인저 스테이션 근처에서 만나자. 조는 경험이 부족한 두 사람이 걱정되었지만 혼자서 이 상황을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밀러는 소심하고 원칙적인 성격이었고 로버츠는 다소 무모했지만 그래도 든든한 지원군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세 사람은 레인저 스테이션 근처에서 만났습니다. 코요테 무리는 멀지 않은 곳에서 맴돌며 마치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저 녀석들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려는 걸까요? 로버츠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글쎄, 가보면 알겠지. 조는 엽총을 고쳐 잡으며 앞장섰습니다. 코요테들은 마치 길을 안내하듯 숲속 깊은 곳으로 그들을 이끌었습니다. 세 사람은 코요테 무리를 따라 조심스럽게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햇살은 울창한 나뭇가지 사이로 간신히 뚫고 들어왔고 숲은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코요테들은 짖거나 위협적인 행동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눈빛에는 간절함이 엿보였습니다. 조는 오랫동안 야생동물을 관찰하며 그들의 행동에 담긴 미묘한 의미를 읽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코요테들이 위험하지 않다는 것을 그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진정해. 녀석들은 우릴 해치려는 게 아니야. 조는 긴장한 두 보안관보를 안심시켰습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줄 게 있는 거야. 얼마나 걸었을까? 코요테 무리가 어느 한 지점에 멈춰 섰습니다. 그곳은 작은 공터였고 가운데에는 커다란 바위가 놓여 있었습니다. 코요테들은 바위 주변을 맴돌며 애처롭게 울부짖었습니다. 조는 조심스럽게 바위 뒤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흙과 나무잎으로 뒤덮인 작은 구덩이 속에 갓난아기처럼 보이는 조그만 아이가 웅크리고 누워 있었습니다. 세상에! 조는 자신도 모르게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아이는 온몸이 흙투성이었고 헝클어진 머리카락은 나뭇가지와 뒤엉켜 있었습니다. 아이는 눈을 감고 있었지만 가냘픈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조는 조심스럽게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아이는 마치 솜털처럼 가벼웠습니다. 어서 병원으로 가야 해. 조는 아이를 안은 채 숲을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존과 두 보안관은 서둘러 아이를 근처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아이는 즉시 응급실로 옮겨졌고 의료진은 아이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아이는 3살 정도로 보입니다. 담당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심각한 영양실조와 탈수 증세를 보이고 있어요. 게다가 의사는 말을 멈추고 잠시 망설였습니다. 마치 야생에서 오랫동안 지낸 것 같습니다. 조는 의사의 말에 놀라지 않았습니다. 코요테무리, 숲속 깊은 곳, 그리고 아이의 상태,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습니다. 며칠간 집중 치료가 필요합니다. 의사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신원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찰에 실종 신고가 접수된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조는 서둘러 병원을 나와 지역 경찰서에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3살 아이의 실종 신고는 접수된 적이 없었습니다. 조는 막막했습니다. 도대체 이 아이는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아이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조는 아이의 DNA를 국립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며칠 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DNA 데이터베이스에서 아이와 일치하는 여성을 찾았다는 연락을 받은 것입니다. 조는 즉시 해당 여성, 사라의 주소로 향했습니다. 조는 보안관보 밀러, 로버츠와 함께 사라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고급 주택가에 위치한 사라의 집은 크고 화려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녀가 바로 사라였습니다. 사라 씨, 안녕하세요. 저희는 국립공원 관리국에서 나왔습니다. 존이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저희가 찾고 있는 아이와 당신의 DNA가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라는 존의 말을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 DNA라고요? 무슨 말씀이신지. 그때 집안에서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무슨 일이야, 여보? 남자는 사라의 남편, 데이비드였습니다. 존은 사라와 데이비드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숲에서 발견된 아이, DNA 검사 결과, 그리고 아이가 그들의 친자일 가능성. 사라와 데이비드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사라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아이는 3년 전에 사산했어요. 사라는 3년 전 끔찍한 일을 겪었습니다. 임신 8개월 차에 그녀는 남편과 함께 시골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갑작스럽게 진통이 시작되었고 급하게 근처의 작은 시골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하지만 열악한 의료 환경과 미숙한 의료진 탓에 아이는 결국 사산되고 말았습니다. 사라는 깊은 슬픔에 빠졌고 다시는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존은 사라의 이야기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사라 씨, 정말 유감입니다. 하지만 아이는 살아있습니다. 저희가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존은 사라와 데이비드를 데리고 아이가 있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아이는 분명 그들의 잃어버린 아이였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아이의 얼굴에는 사라와 데이비드의 모습이 고스란히 남아있었습니다. 사라와 데이비드는 오열하며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에단 내 아들. 사라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낯선 사람들을 경계하며 품에서 벗어나려고 애썼습니다. 아이가 저희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데이비드가 슬픈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때 진료실 문이 열리고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동 심리치료 전문가 에밀리 카터입니다. 그녀는 차분한 목소리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에단은 오랫동안 야생에서 지내면서 사람들과의 접촉에 익숙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심리적 안정과 사회성 회복을 위한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에밀리 카터 박사의 도움으로 에단은 조금씩 안정을 되찾아갔습니다. 에밀리는 에단과 눈높이를 맞추며 동물 소리와 몸짓으로 소통을 시도했습니다. 에단의 마음을 이해하고 천천히 다가가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에밀리는 사라와 데이비드에게도 에단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에단은 지금 늑대무리, 아니 코요테 무리와 유대감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당분간은 에단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숲과 가까운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에밀리의 조언에 따라 존은 에단과 사라, 데이비드가 함께 지낼 수 있도록 공원 내부에 위치한 작은 오두막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존은 에단이 발견된 숲속을 다시 한번 샅샅이 조사했습니다. 그러던 중 바위 근처에서 오래된 천조각을 발견했습니다. 천조각은 낡고 해져 있었지만 한때는 아기 옷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존은 천조각을 증거물로 보관하고 사라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사라는 천조각을 보자마자 3년 전 그날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이건 제가 아이에게 입혔던 옷이에요. 사라는 떨리는 손으로 천조각을 어루만졌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이 옷이 여기에? 존은 사라에게 에단이 어떻게 숲속에서 발견되었는지 그리고 코요테 무리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사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코요테들이 제 아이를 돌봐주었다고요? 존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들은 에단을 가족으로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에단이 아프자 그들은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존은 코요테 무리의 행동이 단순한 야생동물의 본능을 넘어선 고귀한 희생정신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낯선 인간의 아이를 거두었고 위험을 무릅쓰고 인간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존은 사라와 함께 3년 전 사라가 아이를 낳았던 시골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병원에서 근무했던 청소부 마가렛을 만난 것입니다. 마가렛은 이제 노인이 되어 치매 증상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존은 조심스럽게 마가렛에게 3년 전 사산된 아기에 대해 물었습니다. 마가렛은 처음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존이 끈질기게 질문하자 희미한 기억을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는 분명히 아기를 마가렛은 횡설수설하며 3년 전 그날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독실한 종교 신자였고 사산된 아기를 병원에서 화장하는 대신 숲속에 묻어주는 것이
하느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저 아기가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왔을 뿐입니다. 마가렛은 횡설수설하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당시 자신이 저지른 일의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존과 사라는 망연자실했습니다. 3년 전, 그 비극적인 사건은 의료사고와 한 노인의 잘못된 신념이 빚어낸 끔찍한 결과였습니다. 사라는 오열하며 마가렛을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존은 이미 늙고 병든 노인을 탓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보다는 지금이라도 에단을 되찾은 것에 감사해야 했습니다. 존은 공원관리국 동료인 밥에게 자신의 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밥, 저는 코요테들에게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존이 말했습니다. 그들이 아니었다면 에단은 영양가족을 찾지 못했을 것입니다. 밥은 존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자연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신비롭고 경이로운 곳이라네. 존, 자네는 그저 자연의 섭리에 따라 옳은 일을 했을 뿐이야. 에단은 숲속 오두막에서 사라와 데이비드, 그리고 에밀리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에단은 여전히 낯선 환경에 적응하기 어려워했지만 가족들의 사랑과 보살핌 속에서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에밀리는 에단에게 인간의 언어와 문화를 가르쳤고 사라와 데이비드는 에단에게 잃어버린 3년의 시간을 보상해주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느 날 에단은 오두막 밖에서 놀다가 숲속에서 낯익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코요테 무리의 울음소리였습니다. 에단은 본능적으로 숲속으로 달려갔습니다. 사라와 데이비드는 깜짝 놀라 에단을 뒤쫓았습니다. 숲속 깊은 곳에서 에단은 자신을 돌봐주었던 코요테 무리를 만났습니다. 에단은 코요테들에게 다가가 그들의 냄새를 맡고 몸을 비비며 반가움을 표현했습니다. 코요테들도 에단을 알아보고 꼬리를 흔들며 에단의 곁을 맴돌았습니다. 사라와 데이비드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을 느꼈습니다. 에단은 그들에게 코요테들이 자신의 또 다른 가족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듯했습니다. 존은 에단과 코요테 무리의 재회를 지켜보며 자연의 신비로움과 생명의 경이로움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는 에단이 훌륭하게 성장하여 인간과 자연을 잇는 다리가 되어주기를 진심으로 바랐습니다. 에단은 가족들과 함께 자신이 발견되었던 숲을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에단을 구해준 코요테, 무리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존은 며칠 동안 신선한 고기를 준비하여 코요테들이 자주 나타나는 곳에 놓아두었습니다. 에단은 코요테들이 고기를 먹는 모습을 지켜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록 그들과 함께 숲에서 살 수는 없었지만 에단은 코요테들이 자신의 마음속 깊이 영원한 가족으로 자리 잡았음을 느꼈습니다. 시간이 흘러 에단은 건강하고 씩씩한 소년으로 성장했습니다. 에단은 자연을 사랑했고 동물들과 교감하는 특별한 능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에단은 숲속에서 뛰어놀기를 좋아했고 코요테 무리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즐겼습니다. 에단은 자신의 과거를 잊지 않았습니다. 에단은 코요테 무리가 자신에게 베풀어준 사랑과 헌신을 평생 가슴속에 간직했습니다. 어느덧 10여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에단은 훌륭한 청년으로 성장하여 국립공원의 산림 감시원이 되었습니다. 에단은 존의 뒤를 이어 요세미티 국립공원의 아름다운 자연과 야생동물을 보호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에단은 자신의 특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존은 자신의 오두막에서 에단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존, 저는 가끔 궁금해요. 만약 그날 코요테들이 저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에단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존은 에단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에단, 과거의 일은 이미 지나갔단다. 중요한 것은 네가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있다는 거야. 존은 찻잔을 들어 벽난로에 걸린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사진 속에는 어린 에단과 코요테 무리, 그리고 존과 밥, 에밀리, 사라와 데이비드가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너를 만나게 되어 진심으로 행복하단다. 에단은 사진을 바라보며 벅차오르는 감동을 느꼈습니다. 코요테 무리의 울음소리, 숲속에서의 첫 만남, 가족과의 재회, 그리고 새로운 삶, 이 모든 것이 에단의 삶을 더욱 특별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주었습니다. 에단은 자신이 겪은 기적 같은 이야기가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전해주기를 진심으로 바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을 구해준 코요테 무리와 자신을 지켜준 모든 사람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에다는 자신의 삶이 그 자체로 하나의 기적임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에다는 존과 함께 국립공원 곳곳을 누비며 자연의 아름다움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에 열정을 쏟았습니다. 에다는 특히 어린이들에게 자연의 소중함을 가르치는 일에 보람을 느꼈습니다. 에다는 아이들에게 자신이 숲속에서 코요테들과 함께 지냈던 경험을 들려주었고 야생 동물들과 친구가 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이들은 에단의 이야기에 귀를 쫑긋 세우고 숲속 세상을 탐험하고 싶어 했습니다. 어느 날 에단은 아이들과 함께 숲속 탐험을 하던 중 낯선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불법으로 야생동물을 밀렵하려는 밀렵꾼들이었습니다. 에단은 아이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고 밀렵꾼들에게 맞섰습니다. 당신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에단이 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곳은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보호구역입니다. 야생동물을 해치는 행위는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밀렵꾼들은 에단의 말을 무시하고 오히려 에단을 위협했습니다. 꼬마야, 참견하지 말고 내 갈 길 가라. 밀렵꾼 중 한 명이 험악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뭘 하든 내 녀석이 상관할 바 아니야. 에단은 밀렵꾼들의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그들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저는 이 숲을 지키는 산림 감시원입니다. 에단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야생 동물들에게 해를 입히도록 내버려둘 수는 없습니다. 그때 숲속에서 낯익은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에단이 어렸을 때 자신을 돌봐주었던 코요테 무리였습니다. 코요테들은 으르렁거리며 밀렵꾼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밀렵꾼들은 코요테들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혼비백산하여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에단은 코요테들과 함께 밀렵꾼들을 쫓아 국립공원 밖으로 몰아냈습니다. 고맙다, 얘들아. 에단은 코요테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아니었다면 큰일 날 뻔했어. 코요테들은 에단의 손길에 꼬리를 흔들며 애정을 표현했습니다. 에단은 코요테들과 함께 숲속을 거닐며 자연의 평화를 만끽했습니다. 에단은 자신이 숲의 일부가 되었음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존은 에단의 활약상을 전해 듣고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에단, 자네는 이제 어엿한 산림 감시원이 되었군. 존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자네의 용기와 지혜가 이 숲을 지켜낼 것이라 믿네. 에단은 존의 칭찬에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모두 존 아저씨 덕분입니다. 에단이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아저씨가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존과 에단은 함께 국립공원의 미래를 위해 더욱 헌신적으로 일하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들은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에단은 자신의 특별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람들에게 자연의 소중함을 알리고 야생동물을 보호하는 일에 앞장설 것입니다. 에단은 자신의 삶이 그 자체로 하나의 기적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에단은 자신의 이야기가 널리 퍼져나가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연에 대한 사랑과 존경심을 심어주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어느덧 40대 중반이 된 에단은 국립공원 관리국의 주요 보직을 맡으며 존의 뒤를 이을 훌륭한 산림감시원으로 성장했습니다. 여전히 그는 숲과 동물들을 사랑했고 그들과 교감하며 살아갔습니다. 세월이 흘러 70을 바라보는 존은 은퇴를 앞두고 있었지만 에단이 있어 든든했습니다. 에단은 그에게 아들이자 가장 믿음직한 후계자였습니다. 어느 날 존은 에단과 함께 에단이 처음 발견되었던 숲속 깊은 곳을 찾았습니다. 그곳에는 여전히 에단이 누워있던 바위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존, 저는 가끔 그날을 생각합니다. 에단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만약 그날 존과 코요테들이 저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존은 에단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에단, 자네는 이 숲의 아이였네. 그리고 이제 이 숲의 수호자가 되었지. 에단은 존의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에단은 자신이 살아온 기적 같은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았습니다. 코요테 무리의 울음소리, 숲속에서의 첫 만남, 가족과의 재회, 그리고 새로운 삶, 이 모든 것이 에단의 삶을 더욱 특별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주었습니다. 에단은 자신이 겪은 기적 같은 이야기가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전해주기를 진심으로 바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을 구해준 코요테 무리와
자신을 지켜준 모든 사람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존은 에단에게 자신의 오래된 엽총을 건네주었습니다. 에단, 이제 이 숲은 자네가 지켜야 하네. 존이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엽총은 내가 수십 년 동안 이 숲을 지키는데 사용했던 것이라네. 이제 자네에게 물려줄 때가 된 것 같군. 에단은 엽총을 받아들고 묵직한 무게를 느꼈습니다. 존, 감사합니다. 에단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존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이 숲을, 그리고 이곳의 모든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은 에단의 어깨를 두드리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에단. 자네라면 충분히 잘 해낼 것이라 믿네. 존과 에단은 함께 숲속을 거닐며 아름다운 자연을 만끽했습니다. 그들은 숲의 미래, 그리고 그 미래를 책임질 젊은 세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존, 저는 아이들에게 자연의 소중함을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에단이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들이 자연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갖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존은 에단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맞는 말이네, 에단. 우리 세대는 다음 세대에게 건강하고 아름다운 자연을 물려줄 의무가 있네. 존과 에단은 함께 국립공원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아이들이 자연과 교감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활동을 기획했습니다. 그들은 아이들에게 숲속 생태계의 신비로움을 알려주고 야생 동물을 보호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에단은 특히 자신이 코요테들과 함께 지냈던 경험을 아이들에게 생생하게 들려주었습니다. 아이들은 에단의 이야기에 푹 빠져 숲속 세상을 탐험하고 싶어 했습니다. 어느 날, 에단은 아이들과 함께 숲속 탐험을 하던 중 길을 잃은 어린 사슴을 발견했습니다. 사슴은 겁에 질려 숲속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에단은 조심스럽게 사슴에게 다가가 안심시켰습니다. 괜찮아, 아가야. 내가 도와줄게. 에단은 사슴을 품에 안고 엄마 사슴을 찾아주었습니다. 아이들은 에단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했습니다. 에단 선생님, 정말 멋져요. 아이들이 칭찬했습니다. 선생님은 동물들과 친구 같아요. 에단은 아이들의 칭찬에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여러분도 동물들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누구든지 동물들과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에단은 아이들에게 자연과 교감하는 방법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었습니다. 에단은 아이들과 함께 숲속 곳곳에 동물들을 위한 먹이와 물을 놓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숲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나무를 심는 등 자연 보호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에단은 아이들에게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에단은 자신의 삶을 통해 사람들에게 자연의 소중함과 생명의 경이로움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에단은 자신이 겪은 기적 같은 이야기가 널리 퍼져나가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연에 대한 사랑과 존경심을 심어주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에단은 자신이 이 숲의 일부가 되었음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숲을 지키는 것이 자신의 운명임을 굳게 믿었습니다. 에단은 자신의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주는 한 줄기 빛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에단은 국립공원을 넘어 전국적으로 존경받는 환경운동가가 되었습니다. 에단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특별한 경험을 들려주고 자연 보호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에단은 특히 미래 세대에게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일에 열정을 쏟았습니다. 에단은 아이들이 자연과 교감하며 생명의 신비로움을 배우고 환경 보호에 대한 책임감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어느 날 에단은 한 강연에서 자신의 삶을 바꾼 기적 같은 이야기에 대해 사람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숲속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구해준 것은 다름 아닌 한 무리의 코요테들이었습니다. 에단의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에단의 경험을 통해 자연과 인간이 얼마든지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코요테들에게 생명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에단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자연의 일부가 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가르침을 평생 잊지 않을 것입니다. 에단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이 숲을
그리고 이곳의 모든 생명을 지키기 위해 제 남은 삶을 바칠 것입니다. 에단의 강연은 큰 박수갈채를 받으며 끝났습니다. 에단은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받으며 자신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에단은 자신의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전해주기를 진심으로 바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을 구해준 코요테 무리와 자신을 지켜준 모든 사람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에단은 자신이 이 숲의 일부가 되었음을 다시 한번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에단은 자신의 경험을 담은 책을 출판했습니다. 책의 제목은 숲이 키운 아이였습니다. 이 책은 출간과 동시에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수많은 언어로 번역되어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에단은 책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자연의 소중함과 생명의 경이로움을 알릴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에단은 자신의 책을 읽고 감명을 받았다는 한 소녀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소녀의 이름은 릴리였고 도시에서 나고 자란 평범한 소녀였습니다. 릴리는 에단의 책을 읽고 처음으로 자연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릴리는 에단에게 숲속 세상을 탐험하고 싶다는 소망을 전했습니다. 에단은 릴리의 편지를 읽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에단은 릴리에게 자신이 살고 있는 국립공원으로 초대하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릴리, 네가 자연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니 정말 기쁘구나. 언제든지 이곳으로 오렴. 내가 숲속 세상을 안내해줄게. 얼마 후 릴리는 부모님과 함께 국립공원을 방문했습니다. 에단은 릴리를 따뜻하게 맞이했고 숲속 곳곳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에단은 릴리에게 나무와 꽃의 이름을 알려주고 새와 동물의 울음소리를 구별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릴리는 에단의 설명을 들으며 숲속 세상의 신비로움에 푹 빠져들었습니다. 에단 아저씨, 정말 멋져요. 릴리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마치 동화 속 세상에 온 것 같아요. 에단은 릴리의 말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연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경이로운 곳이란다. 릴리, 에단은 릴리에게 자신이 코요테들과 함께 지냈던 경험을 들려주었습니다. 저도 에단 아저씨처럼 동물들과 친구가 되고 싶어요. 릴리가 부러운 듯 말했습니다. 에단은 릴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릴리, 너도 동물들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누구든지 동물들과 친구가 될 수 있단다. 에단은 릴리에게 자연과 교감하는 방법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었습니다. 에단은 릴리와 함께 숲속 곳곳에 동물들을 위한 먹이와 물을 놓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숲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나무를 심는 등 자연 보호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릴리는 에단과 함께 자연의 소중함을 온몸으로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에단 아저씨, 저에게 숲속 세상을 보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릴리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의 경험을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에단은 릴리의 인사에 따뜻한 미소로 답했습니다. 릴리, 너를 만나서 나도 정말 기뻤단다. 언제든지 또 놀러 오렴. 릴리는 국립공원을 떠나기 전 에단에게 작은 선물을 건넸습니다. 그것은 릴리가 직접 그린 숲속 풍경 그림이었습니다. 그림 속에는 에단과 릴리, 그리고 코요테들이 함께 어우러져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에단은 릴리의 그림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릴리, 정말 고마워. 에단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이 그림은 나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이 될 거야. 에단은 릴리와 작별 인사를 하고 숲속으로 돌아갔습니다. 에단은 릴리의 그림을 자신의 오두막벽에 소중하게 걸어두었습니다. 에단은 그림을 볼 때마다 릴리와의 만남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에단은 릴리와 같은 아이들이 자신의 뒤를 이어 숲을 지키고 자연을 사랑하는 훌륭한 어른으로 성장하기를 진심으로 바랐습니다. 에단은 자신의 삶이 그 자체로 하나의 기적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에단은 자신의 이야기가 널리 퍼져나가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연에 대한 사랑과 존경심을 심어주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에단은 자신이 이 숲의 일부가 되었음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숲을 지키는 것이 자신의 운명임을 굳게 믿었습니다. 에단은 자신의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주는 한 줄기 빛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했습니다. 어느덧 에단도 노인이 되었습니다.
에다는 자신의 뒤를 이을 젊은 산림 감시원들에게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아낌없이 전수해 주었습니다. 에다는 그들에게 자연의 소중함과 생명의 경이로움을 가르쳐 주었고 숲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일인지 알려주었습니다. 어느 날 에다는 젊은 산림 감시원들과 함께 숲속을 순찰하다가 자신이 어렸을 때 처음 발견되었던 그 바위를 발견했습니다. 에다는 바위 앞에 멈춰서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에단의 머릿속에는 지난날의 기억들이 마치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코요테 무리의 울음소리, 숲속에서의 첫 만남, 가족과의 재회, 그리고 새로운 삶. 이 모든 것이 에단의 삶을 더욱 특별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주었습니다. 선생님,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세요? 젊은 산림 감시원 중 한 명이 에단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에단은 그제야 자신의 생각에서 깨어나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란다. 에단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옛날 생각이 좀 나서. 에단은 젊은 산림 감시원들에게 자신이 어렸을 때 이 숲속에서 겪었던 기적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에단의 이야기를 들은 젊은 산림 감시원들은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선생님의 이야기는 정말 감동적입니다. 젊은 산림 감시원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저희도 선생님처럼 숲을 지키고 자연을 사랑하는 훌륭한 산림 감시원이 되겠습니다. 에다는 젊은 산림 감시원들의 다짐을 듣고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너희들이라면 충분히 잘 해낼 수 있을 거야. 에단이 격려의 말을 건넸습니다. 이 숲은 너희들의 손에 달려있단다. 부디 이 아름다운 자연을 잘 지켜주길 바란다. 에단은 젊은 산림 감시원들과 함께 숲속을 거닐며 아름다운 자연을 만끽했습니다. 그들은 숲의 미래, 그리고 그 미래를 책임질 젊은 세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에단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젊은 산림 감시원들에게 숲을 지키는 일의 중요성과 보람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습니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지고 숲속에는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에단은 젊은 산림 감시원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자신의 오두막으로 돌아갔습니다. 에단은 오두막 벽에 걸린 릴리의 그림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림 속에는 에단과 릴리, 그리고 코요테들이 함께 어우러져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에단은 릴리와의 만남, 그리고 그 이후 자신의 책을 읽고 자연에 관심을 갖게 된 수많은 사람들을 떠올렸습니다. 에단은 자신의 이야기가 그들에게 작은 희망과 감동을 전해주었기를 진심으로 바랐습니다. 에단은 자신이 이 숲의 일부가 되었음을 다시 한번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숲을 지키는 것이 자신의 운명임을 굳게 믿었습니다. 에단은 조용히 눈을 감고 지난날을 회상했습니다. 에단은 자신이 겪었던 모든 일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코요테 무리의 따뜻한 보살핌, 종과의 운명적인 만남, 사랑하는 가족과의 재회, 그리고 숲을 지키는 보람된 삶. 이 모든 것이 에단을 지금의 에단으로 만들어주었습니다. 에단은 자신의 삶이 그 자체로 하나의 기적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에단은 자신의 이야기가 널리 퍼져나가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연에 대한 사랑과 존경심을 심어주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에단은 조용히 눈을 뜨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캄캄한 숲속에는 별들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습니다. 에단은 별들을 바라보며 자신의 삶을 이끌어준 모든 이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숲을 지키며 자연과 함께 살아갈 것을 굳게 다짐했습니다. 에단은 자신의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주는 한 줄기 빛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했습니다. 에단은 평화로운 마음으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에단은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었습니다. 에단은 여전히 숲을 사랑했고 숲의 일부로서 평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에단은 자신의 오두막에서 숲을 찾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주며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어느 눈 내리는 겨울날, 에단은 오두막 밖에서 눈 덮인 숲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낯익은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에단은 소리가 나는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숲 가장자리에는
늙은 코요테 한 마리가 에단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에단은 코요테를 보자마자 어린 시절 자신을 돌봐주었던 그 코요테 무리의 일원임을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코요테는 늙고 지쳐 보였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총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에단은 코요테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오랜만이구나, 친구야. 에단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어 정말 기쁘구나. 코요테는 에단의 손길에 꼬리를 흔들며 반가움을 표시했습니다. 에단과 코요테는 한참 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오랜 세월을 함께한 깊은 유대감과 따뜻한 정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에단은 코요테와 함께 눈 덮인 숲을 거닐었습니다. 그들은 에단이 처음 발견되었던 그 바위 앞에 다시 한번 마주 섰습니다. 에단은 바위 위에 쌓인 눈을 조심스럽게 털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코요테와 나란히 앉았습니다. 이곳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지. 에단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가 없었다면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거야. 코요테는 에단의 말에 낑낑거리며 마치 천만에라고 대답하는 듯 했습니다. 에단과 코요테는 한참 동안 그곳에 앉아 아름다운 숲의 풍경을 감상했습니다. 그들은 말없이도 서로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랜 세월 동안 숲속에서 함께 살아온 진정한 친구였습니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지고 숲속에는 다시 한번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에단은 코요테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오두막으로 돌아왔습니다. 에단은 오두막 벽에 걸린 릴리의 그림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림 속에는 에단과 릴리 그리고 코요테들이 함께 어우러져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에단은 릴리와의 만남, 그리고 그 이후 자신의 책을 읽고 자연에 관심을 갖게 된 수많은 사람들을 떠올렸습니다. 에단은 자신의 이야기가 그들에게 작은 희망과 감동을 전해주었기를 진심으로 바랐습니다. 에단은 조용히 눈을 감고 지난 날을 회상했습니다. 에단은 자신이 겪었던 모든 일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코요테 무리의 따뜻한 보살핌, 종과의 운명적인 만남, 사랑하는 가족과의 재회, 그리고 숲을 지키는 보람된 삶. 이 모든 것이 에단을 지금의 에단으로 만들어주었습니다. 에단은 자신의 삶이 그 자체로 하나의 기적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에단은 자신의 이야기가 널리 퍼져나가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연에 대한 사랑과 존경심을 심어주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에단은 자신이 이 숲의 일부가 되었음을 다시 한번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숲을 지키는 것이 자신의 운명임을 굳게 믿었습니다. 에단은 자신의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주는 한 줄기 빛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했습니다. 에단은 평화로운 마음으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에단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에단의 영혼은 그가 사랑했던 숲으로 돌아갔습니다. 에단은 숲의 정령이 되어 영원히 그곳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에단의 장례식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에단의 삶을 추모하고 그의 업적을 기렸습니다. 에단의 이야기는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숲은 에단의 뜻을 이어받은 젊은 살림 감시원들에 의해 변함없이 아름답게 보존되었습니다. 에단의 이야기는 영원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 숨 쉴 것입니다. 그리고 에단이 사랑했던 그 숲은 영원히 푸르게 빛날 것입니다.